안녕하세요. 지식개여 한류를 꿈꿔라의 김성윤입니다. 인간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인간 속에 살면 살수록 더욱더 우리를 혼란케 하는 것은 인간 개개인과 각각의 문화가 보여주는 감당하기 힘든 다양성입니다. 이 세상에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의 난자가 하나의 정자와 결합해 모든 유전적 정보가 같게 태어난 일란성 쌍둥이도 그 지문에서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문화권을 여행하면서 맛보는 음식들의 생경한 맛은 단맛, 쓴맛, 짠맛, 신맛의 4대 미각으로 환원될 수 없는 신비한 맛입니다. 이런 차이를 찾아 먼 곳까지 갈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같은 집안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생활하는 가족에게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선천적 요소만으로 환원될 수 없는 문화마다 갖고 있는 다양성을 보고 로크는 인간을 백지로 태어난 존재인 타블라 라사로 보았고, 이미 제가 7편의 동영상 시리즈에서 다룬 행동주의자들은 인간 본성을 블랙박스로 처리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인의 여러 특성들이 사회화 과정에 심대한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들어 인간은 사회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주장하는 사회적 환원주의자까지 등장했습니다. 많은 사회학자들이 여기에 속하며 라강, 데리다, 푸코, 들레즈 등의 프랑스 후기 구조주의자들도 이를 전제로 해서 자신의 주장을 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이런 백지적 인간은 결코 생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같은 것이 하나도 없는 인간들 사이에서 어떻게 소통뿐만 아니라 유대가 가능한가입니다. 이에 대해 사회적 환원주의자들은 자신들이 풀 수 없는 문제임을 알고 무시 전략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나의 이론은 이들이 감당 못하는 선천적인 요소를 받아들일 수 있으면서도 이들의 실질적인 다양한 연구 성과들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이 이번 동영상의 핵심 주제인 가능길이란 개념입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먹거나 또는 좋아하는 음식이 문화에 따라 다르다고 해서, 또는 남성과 여성 간의 구애 행위와 상대 이성에게 어필하는 성적인 매력 포인트가 문화마다 다르다고 해서 식욕이나 후대 삶의 욕망에 선천적인 성향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인간이 백지인 타블라 라사로 태어났다면 인류의 역사는 어디서 오는 겁니까? 아이들이 백지로 태어났다면 우리가 보는 아이들의 사회화는 전적으로 보호자들에 의해 주어지는 수동적인 주입의 과정일 겁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렇게 느끼셨나요? 그렇다면 무엇이 부모가 원치 않음에도 아이들을 특정 자극이나 대상을 부단히 추구하게 하고 그것들을 향해 공통적인 특정한 반응을 하게 하는 건가요?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가능길입니다. 가능길은 영원히 완전히 안전하게 살려는 욕망인 영욕의 충족을 위해 인간에게 필요하면서도 해가 될 수 있는 환경과의 관계하기에 가능한 길을 의미합니다. 저의 영욕 이론의 관계길의 욕망의 관계길 개념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 가능길입니다. 여기서 길이란 개념은 사람들이 살면서 갖는 욕망 충족의 내면화된 길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내면화란 향의 내음이 옷에 배듯 우리가 행한 행동은 시간과 함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남음을 이루는 말입니다.
이는 환경과의 관계를 통한 영역 충족 과정에서 욕망, 감정, 인지, 몸 등 우리의 모든 곳에 새겨져 있습니다. 생소한 저의 개념인 길은 기존에 많이 쓰던 개념인 도식, 스키마나 양식, 모드나 패턴 등이 갖고 있던 형식적이고 관념적이며 비시간적인 특성들을 극복하기 위한 개념입니다. 순수 우리말인 길은 물리적인 장소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이 걸어온 길에서처럼 시공간에서의 과정을 말합니다. 이 과정성은 여행길의 여정의 의미에서나 학교에 가는 길에서 친구를 만났다의 도중이란 의미에서 잘 드러납니다. 이 외에도 길은 다양한 쓰임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에서는 목표로 하는 방향의 의미로, 이길 길이 없다 에서는 방법이나 수단의 의미로, 부모로서의 길에서는 윤리적인 의미로, 그리고 그 길의 전문가에서는 방면이나 분야의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이렇듯 길이란 개념에는 사람들이 관계하며 남기는 반복적이고 사회적이며 시공간적인 다양한 면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어제의 시냇물이 오늘의 시냇물이 아니듯 어제의 길은 오늘의 길이 아닙니다. 모든 길은 엄격히 말해 일회성을 갖습니다. 그러나 많은 어제의 길들은 대개 비의식성과 반복성과 익숙함 등으로 우리에게 어제를 뛰어넘어 오늘과 내일의 길이 됩니다. 언어 속 가는 길. 언어 없는 인간을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언어는 인간들 사이에서 영역 충족을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길인 사회적 관계길에서 사람들이 서 있는 위치를 알려주고 나아갈 방향을 이끌어주는 이정표 역할을 합니다. 서구의 지식인들의 알매 욕망의 충족 과정에서 언어의 역할은 지대했습니다. 이들은 시공간의 변화에도 변하지 않는 언어를 찾기 위해 어떤 문화권보다 공을 들였던 지적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소피스트들의 상대론에 맞서 대화의 방법인 지적 삼파수를 통해 소크라테스가 궁극적으로 지향했던 곳은 개별적인 사물들을 하나로 지칭할 수 있는 개념의 영원한 의미인 개념 정의였습니다. 플라톤은 여기에 기하학적 명료성을 결합시켜 개념의 경계를 더욱 분명히 하려 했습니다. 데카르트를 근대 철학의 중요한 출발점으로 인식한 것은 그의 사상적 특징인 방법론적 회의입니다. 그는 지식을 이루는 언어 속에서 기하학과 같은 추호의 의심도 없는 절대적이고 확실한 출발점을 찾기 위해 모든 것을 회의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도는 인간과 사회에 대한 영역에서 실패를 거듭해 왔고 앞으로도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말해주는 증거들이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길의 닷과 같은 역할을 하는 개념은 실상 그렇게 분명하지 않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은 개념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특정 개념들이 갖고 있는 사용 방법들을 모두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경계가 모호하다고 했습니다. 게임이란 개념은 희미한 경계를 가진 개념이다. 경계가 분명하지 않은 것이 종종 정확히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닌가? 비트겐슈타인은 개념 정의가 불가능하며 도리어 개념 정의가 불완전하다는 것이 쓸모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상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일회적입니다. 그러나 이런 각각의 상황의 길에 충실하기 위해 하나의 상황에 하나의 단어를 배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단어는 인간의 인지 능력을 벗어나 있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과거와
미래에 닥칠 다양한 상황을 하나로 묶는 단어의 일차적인 효용성을 상실한 단어를 쓴다는 것 그 자체가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가는길과 현실길. 가는길은 씨앗으로, 가는길이 현실에서 발현된 현실길은 나무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씨앗은 나무가 아닙니다. 헤겔이 주장하듯 나무는 씨앗의 부종 또한 아닙니다. 씨앗은 나무의 가는길입니다. 가는길은 다양한 환경과의 다양한 관계의 과정을 통해 결코 동일할 수 없는 현실길을 만듭니다. 그러나 이 가는길로서의 씨앗은 현실길로서의 나무에 태어나면서 죽음까지의 기나긴 과정의 성격과 범위를 규정하고 제한합니다. 이 세계에는 많은 언어들이 존재해왔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행동주의 심리학자들은 이런 다양한 언어를 경험하지 않고는 언어를 습득할 수 없다는 사실을 들어 인간의 언어 능력의 백지적인 입장을 암묵적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언어들은 어느 정도 상호 번역이 가능한 보편을 가질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어떤 아이도 어떤 특정 문화권에서 자란다면 그 문화권의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언어 능력의 선천적 가능기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언어의 언어 능력의 선천적 가능길이 있다는 증거는 플라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한 답을 하면서 나왔습니다. 아이들은 고도로 복잡한 언어 능력을 대부분의 다른 능력 등이 한참 미숙한 때인 어린 나이에도 이미 정확하게 습득할 뿐만 아니라 가르치거나 경험하지 않은 문장도 척척 말합니다. 이는 2400여 년 전 플라톤이 한 질문으로 일명 플라톤의 문제라고 불립니다. 이 문제를 언어의 문제로 부활시킨 사람이 촘스키입니다. 그는 언어 능력의 선천적 가능기를 보편 문법, 유니버설 그래머라 명명했습니다. 이를 가능케 하는 뇌 속의 기관으로 보편 문법 기관, 유니버설 랭귀지 오간과 언어 습득 기관, 랭귀지 액퀴지션 디바이스를 상정했습니다. 언어 습득은 실제로 어린이가 행하는 것이 아니다. 마치 어린이가 적절한 영양분과 환경과의 자극이 있으면 사전 정해진 방식으로 그의 몸이 자라서 성숙해진과 같이 적절한 언어 환경에 놓여진 어린이에게 생겨나는 것이다. 이것은 환경적인 속성이 관련이 없다는 말이 아니다. 환경은 보편 문법의 매개인이 고정되는 방식을 결정해 주어 서로 다른 언어를 지니게 한다. 그는 환경이 방아쇠 역할을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또 보편 문법은 어느 정도 제한된 범위 내에 선택을 제공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선천적 가능길이 현실길의 범위와 논리를 제한한다는 나의 주장과 같습니다. 언어학자이면서도 인지학자인 스티브 핑크는 그의 책 언어 본능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하나의 언어를 한다는 것은 정신어를 단어열로 번역하는 방법, 그리고 그 역의 방법을 한다는 것이다. 아기들이 정신어를 영어로, 그리고 영어를 정신어로 번역할 수 없다면 언어를 배우는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지, 혹은 영어를 배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지 분명치 않다. 인간의 구성 요소의 선천적 가능길. 가능길은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다는 것은 무한정 열린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틀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가둘 수 있는 틀이 없는 곳에 빈 곳은 무의미합니다. 가능길은 우리의 삶에 비어있는 틀로서 우리 삶의 과정에서의 관계의
범위와 관객길의 성격을 규정합니다. 육체. 우리는 보편적인 육체적 발달 과정을 겪습니다. 우리는 기고, 걷고, 뛰는 과정을 밟습니다. 성적 성숙은 긴 잠복기를 거치고 사춘기가 되며 임신을 준비하기 위한 신체적 변화를 겪게 됩니다. 사춘기는 신체적 변화에 영향을 미칩니다. 아이의 육체적 성장은 보편적 선천적 가능기를 따르며 이것에 비춰서 개별 아이들의 성장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인류 보편적인 선천적 가능길로 인해 사람들은 각기 다른 치료가 아닌 단 몇 개의 치료 모델을 바탕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천적 개인 가능길의 한가운데를 차지하는 것이 영원히 완전히 안전하게 살겠다는 영욕의 가능길입니다. 영욕에서 인간에게 공통된 선천적 가능길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자신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존하려는 당대 삶의 욕망입니다. 이것의 하위 욕망으로 식욕, 체온을 유지하려는 욕망, 갈증을 해소하려는 욕망, 수면욕, 배설욕 등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에 8시간 정도의 수면 시간을 가능길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을 자지 못하면 거의 모든 사람들은 정신을 집중할 수 없고 무기력해지며 자기를 갈망합니다. 이는 수면 시간의 한계를 정하는 수면욕의 선천적 가능기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한계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가능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급박할 때 이틀이나 사흘 동안 자지 않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배설도 수면만큼 규칙적이지는 못하나 나름의 가능기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개구리나 뱀처럼 외부의 온도 변화에 따라 자신의 체온을 조절하지 못하는 항원 동물입니다. 따라서 외부 온도에 따라 옷, 집, 보온시설, 냉방시설 등을 이용해서 체온을 유지해야 합니다. 당대 삶의 욕망 중 가장 다채로운 가능기를 갖고 있는 것이 식욕입니다. 역사마다, 문화마다, 지역마다, 가족마다, 개인마다 보여주는 다채로운 음식 취향은 식욕의 다양한 가능기를 유감없이 보여줍니다. 그러나 엄연히 먹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천적으로 단 것을 좋아하고 시거나 쓴 것을 피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후천적으로 시거나 쓴 특정 음식을 선호할 정도로 가능길은 비어 있습니다. 후대 삶의 욕망에도 선천적 가능길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 남아와 여아는 생식기의 차이와 같은 1차 성징을 보입니다. 사춘기가 되면 뇌하수체로부터 분비되는 호르몬의 작용이 커져 2차 성징을 보입니다. 남자의 경우 생식 활동에 필요한 고환과 음낭이 커지고 최초의 사정을 경험합니다. 또 채모들이 발달하며 키가 급속히 자라며 어깨가 넓어지고 목소리가 굵어지는 변성기를 겪습니다. 이와 달리 여성의 경우는 생식을 준비하기 위해 골반이 넓어지고 유방이 커지며 초경을 경험합니다. 몸에 피하 지방이 많아져 여성 특유의 곡선을 갖는 몸매가 만들어집니다. 저희의 동영상인 오르가즘 시리즈에서 말했듯이 후대 삶의 욕망은 낭만적인 사랑의 욕망, 성욕과 자식에 대한 욕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관계 시 남녀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낳는 특징들도 선천적인 것입니다. 이것들이 후대 삶의 욕망에 관련된 인간의 선천적 가능길입니다. 불안 통제의 욕망에도 선천적 가능길이 있습니다. 관객길의 욕망은 세상과 관계를 단순화시키고 범주화시키며 이원화하며 은유에서 보듯 비슷한 것들이나 환유에서 보듯 가까이 있는 것들을 하나로 묶거나 연결하는
선천적 가는길을 갖고 있습니다. 알매 욕망은 무엇보다 어릴 때부터 나타나는 멈출 수 없는 인간의 강한 호기심을 선천적 가는길로 갖고 있습니다. 똑같은 100만 원의 이익과 손해 중 손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전망이론은 소유의 욕망에서 이 선천적 가는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외에 불안을 처리하는 방식에는 불안을 일으키는 대상에 대해 불안을 줄이기 위해 신경을 쓰지 않으려는 심리적 거리두기나 물리적 거리를 두려는 도망이나 인과를 조절하는 귀인 조작이나 대상을 바꾸는 대상 전환 등의 선천적 가는길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불안을 잘 통제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밖에 나가지 않는 불출이나 내적 기억이 의식화되는 것을 막는 봉쇄를 사용합니다. 이 또한 불안 통제 욕망의 선천적 가는길입니다. 우리의 인지 발달도 가는길을 밟습니다. 아동의 인지 발달에 관해 피아제는 감각 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 단계로 이루어지는 4단계설을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은 묻 이론들처럼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그가 주장하는 단계별 연령은 많은 아동들의 엄청난 개인차나 문화나 환경적인 요인에 의한 커다란 변이로 인해 무색해질 지경입니다. 이 논란은 이 단계를 닫힌 선천적 가는길이 아니라 저의 열린 선천적 가는길로 보면 무리 없이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선천적 가는길들 중 아주 독특한 것이 언어에 대한 선천적 가는길입니다. 정상적인 아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속한 문화의 언어를 습득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면 한국어를, 중국에서 태어나면 중국어를, 미국에서 태어나면 영어를 습득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단연간의 동물 실험이 보여주듯 아무리 똑똑한 침팬지도 인간의 언어 습득은 불가능합니다. 이는 단지 성대를 비롯한 구강구조의 문제, 그 이상의 정신적인 선천적 가는길의 차로 인한 것입니다. 인간의 언어 습득은 인간의 선천적 가는길을 전제합니다. 언어의 의미가 통하기 위해서는 첫째, 문법에 맞아야 하고 둘째, 의미가 있는 문장이어야 합니다. 타조가 앵무새가 되었다라는 문장은 문법적으로 흠이 없으나 의미상의 하자를 갖고 있는 문장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장과 비문장을 구별하는 문법적인 선천적 가는길과 문장의 의미를 해석하고 설명할 수 있는 선천적 가는길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선천적 가는길을 갖고 있는 아이들은 복잡한 문법을 그리도 빨리 공식적인 교육 없이 적은 자극만으로도 습득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들어보지 못한 문장 구조도 알아듣고 한정된 단어와 패턴을 이용하여 무한한 길이의 문장을 만들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언어들은 누구도 쓰지 않았던 문장들입니다. 언어도 발달 과정을 거칩니다. 언어 이전 시기에는 2개월경의 영아들이 만족했을 때 내는 모음 내기, 4에서 6개월경엔 옹알이를 거쳐 10에서 12개월에는 같은 유성어를 내기 시작합니다. 밥, 사탕 등 한 단어가 구나 문장의 기능을 하는 일어문기를 거쳐 18에서 24개월쯤엔 간단한 문장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가는길과 현실길, 가는길 1, 2, 3, 4, 5 중에서 가는길 2가 선택됩니다. 여기서 현실길 2가 나옵니다. 현실길 2는 그 안에 다음과 같은 가는길을 내포합니다. 이 현실길 2의 가는길은 21, 22, 23, 24, 25라고 해보죠. 또 여기서 가는길 24가 선택되어 현실길 24가 나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 현실길 2,4는 가는 길인 241, 242, 243, 244, 245 등을 갖습니다. 이렇게 가는 길은 현실길을 낳고 현실길은 가는 길을 내포합니다. 다시 말해 가는 길은 다음 단계의 다른 가는 길을 포함한 현실길을 낳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길은 가는 길로 환원될 수 없습니다. 즉 현실길 243은 가는 길 2로 환원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는 길 2에서 2사로 그리고 243으로 올 때 행위자의 결정과 환경이 이 과정에 개입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가는 길, 개인의 선택적 가는 길은 현실에서 개인의 현실적 가는 길만 낳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들이 모여서 사회적 관계를 하게 되면 사회적인 가는 길을 낳습니다. 이 사회적 가는 길에는 사회적인 상호작용에서 사회구조 그리고 국가구조까지 다양한 층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다른 동영상에서 논의를 할 때가 있을 겁니다. 마무리 정리하겠습니다. 영원히 완전히 안전하게 살려는 영역의 충족을 위해 사는 인간은 환경과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 관계하기는 일회적이고 동시다발적인 미지의 자극들과의 관계하기를 특징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 관계하기를 백지적 인간은 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개인과 사회와 문화의 다양성과 보편성을 함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고정된 도식이 아닌 열린 가는 길로 인간을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의 동영상에서 다양한 가는 길에 대해 논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개념만 말씀드리면 가는 길에는 가는 길이 실현된 현실길이 딸려옵니다. 또 가는 길에는 타블로라사가 아닌 인간의 태어나면서부터 갖는 세상과의 관계길인 선천적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는 개인적 가는 길들이 서로 관계하면서 생성된 사회적 관계길도 있습니다. 이 모든 개념은 앞으로 감정, 인지, 몸에 대해 논할 때 계속 언급될 것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